안녕하세요. JSP 웹 프로그래밍 고급의 신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서블릿이라는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2로 넘어가면서는요, 여러분들 그 패턴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 그 기본적인 문법들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EL이라는 거, JSTL, 그 다음에 서블릿 정도의 이해만 하게 되면 이제 모델 2의 기본 원리들을 좀 다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떻게 모델 2에 적용을 하느냐에 관련된 수업을 저랑 계속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게시판도 좀 만들어 보고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지난번에 했던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바로 게시판을 모델 2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 놨던 게시판을 모델 2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그래도 그나마 좀 제대로 된, 지난번에는 그냥 예약 사이트 정도 했고요. 요번에는 그냥 좀 그래도 쇼핑몰 있죠. 카테고리 구분도 있습니다.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옷으로 따진다면은 옷, 그 다음에 뭐 난방, 아니면은 뭐 액세서리, 그 다음에 신발류, 이런 식으로 쇼핑몰 같은 거를 진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하고 저기까지는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 결제까지는 항상 빠집니다. 그래서 결제 전까지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서블릿을 이해. 이거는 제가 모델 2 처음 수업할 때나 JSP 기본에서 처음 수업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홈페이지, 즉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사용자란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결론은 어디에 접속하는 거예요? 서버 측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요거 이렇게 구분을 져줘야 돼요. 자, 웹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요청을 해요? 뭐 회원을 보여달라던가, 아니면 블로그를 보여달라던가, 메일을 보여달라던가, 어쨌든 뭔가를 이게 첫 번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요청을 모델 1 방식에서는 누가 처리했다고요? 안 쓰겠습니다. JSP가 했습니다. 자, 그러지만 자, 색상을 좀 바꾸면 되겠네요. 이거를 누가 처리했다고요? 원래는 JSP가 원래 처리했었지만 이제는 그거를 누가 처리하냐면은 그 JSP가 아닌 컨트롤러, 즉 서블릿이라고 부릅니다. 서블릿, 자바 파일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바 파일입니다. 이 자바 파일에서 여러분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바 파일이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만약에 메일을 보여주시오라면은 이 자바가 어디에 연결해요? 모델, 즉 모델 클래스, DAO 클래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명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DAO 클래스가 또 어디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DB 서버라는 곳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현재 그 나한테 넘어온 메일이 만약에 20개면 20개, 100개면 100개 모든 DB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모델이 다시 뭘로 넘겨요? JSP 쪽에 DB의 결과를 넘깁니다. 그러면은 이 서블릿이 뭐만 넘기느냐면 결과 있죠. 우리 그때 이전에 JSTL 제가 수업을 하면서 포문 수업할 때 잠깐 보여드렸죠. 멤버 리스트.jsp를 받아갖고 왔는데 그거를 어디다 담았어요? 리퀘스트라는 곳에 담았죠. 왜? EL은 어떻게 쓰기 때문에 EL은 멤버 변수를 다양하게 쓸 수 없잖아요. 지난번에 인트 타입의 i는 10, 이거 i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담았어요? 리퀘스트라는 객체에 담았어요. 왜 그러냐? EL 자체가, 이건 EL 수업 시간에 한번 보세요. EL 자체가 리퀘스트 파라미터, 세션 이런 거 객체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표현식 아시죠?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뭐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EL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익스프레션보다는 좀 더 편리한 EL을 쓰기 위해서,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EL을 썼습니다. 이때 자바가 서블릿에서, 이거 아닙니다.
서블릿에서 JSP 쪽으로 데이터를 떠넘겨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무슨 클래스를 쓰냐면 request dispatcher라는 클래스를 써요. request dispatcher라는 클래스를 써서 그 안에 뭐 벡터면 벡터의 내용을 뷰 쪽으로 넘겨주면 얘가 뭐만 하는 거예요? 이제 JSTL, for each moon, if, set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코어 태그 있죠? 코어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이게 5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누구한테 보여줘요? 사용자한테 보여주겠죠. 리스폰스 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JSP가 DB 연결해 갖고 JSP에서 그러니까 한 단계가 빠졌죠. 스크롤이 없죠. 요렇게 넘어왔었겠죠. 자꾸 색상 바뀌어서 여러분들 그 오해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JSP가 받아서 바로 1번이 JSP요. DB 갔다가 모델이 DB 갔다가 다시 모델한테 왔다가 이 JSP가 다시 이쪽으로 넘겨주는 결론은 뭐가 빠진 거예요? 컨트롤러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를 쓴다고요? 컨트롤러가 JSP를 처리합니다. 그럼 이거 왜 좋냐고요? JSP를 받으면 한 단계를 덜 걸치니까 더 편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JSP는 무궁무진하게 화면에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뷰를 보여주는 페이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봄철에는 이런 이미지, 뭐 여름철에는 이런 이미지 회사마다 계속해서 메인 페이지를 바꿉니다. 네이버는 안 바꿔요? 네이버도 계속 바꾸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바꿀 때 이 안에 자바 코드가 있다면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려울까요? 설마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진짜 서비스하는 모든 웹페이지는 좀 앞에 그 화면이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소스 코드가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아직 CSS도 안 써봤고 부트스트랩도 안 써봤고 자바스크립트도 안 써봤기 때문에 JSP가 그냥 단순히 JSP하고 자바만 들어가는 거지 전자 색상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뭔가를 누르고 뭐 또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플래시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려면 자바스크립트, CSS, 부트스트랩 별의별 걸 다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JSP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집니다. 거기에 자바 코드까지 들어가게 되면 디자이너가 못 고칩니다. 이거 폼을 어디서 끊어야 될지 이 어디에다가 이 이미지를 붙여 넣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JSP에서 과감하게 자바 코드를 드러냅니다. 그거 바로 모델 2 지금 배우는 MVC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왜 MVC인지 아세요? 여기 나오죠. 모델의 M 뷰의 JSP의 뷰, 서블릿의 C. 그래서 MVC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JSP만 MVC 패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스프링도 마찬가지로 MVC 패턴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회사 홈페이지는 그렇게 많이 안 바뀌는 것 같은데 내가 가봤더니만 항상 그대로고 뭐 달라지는 거 뭐 게시글 좀 늘어나고 그래서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안 바뀌고 잘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는 그냥 모델 1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만큼 무슨 뜻이에요? 방문자 수가 적다란 뜻이겠죠. 리뉴얼을 할 필요가 없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쇼핑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 쓸 때 MVC를 쓰는 거지. 간단하게 회사 홈페이지 뭐 이렇게 해주고 우리 집에서 반찬 가게를 만들었어요. 반찬 가게 홈페이지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있어요? 그냥 사진 이미지만 띄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반찬 종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모델 1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좀 더 복잡해지고 좀 계속 뭔가를 수정하고 확장하려면 모델 2로 짓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거죠. 뭐 대로변에 상가를 하나 졌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처음에는 뭐 인구가 10만 분이 안 돼서 그래서 한 3층만 져도 충분히 커버를 하겠구나 라고 하는데 갑자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리고 해서 인구가 10만에서 100만으로 늘어나요. 막 그 옆에 빌딩들은 막 10층짜리 20층짜리 짓는데 난 맨날 3층이야. 안 되죠.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어떻게 하냐.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부시고 새로 짓느냐 아니면 증축을 할 수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때 증축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모델 2를 적용을 해서 뭔가 JSP 웹 프로그래밍을 튼튼하게 만들어 보자 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바로 이 모델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를 다시 한번 도와드렸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갑니다. 자, 먼저 서블릿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 방법뿐이 없었지만 지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다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신 버전으로 쓸 겁니다. 자, 어떻게 쓸 거냐면은 저는 이런 버전 씁니다. 서블릿 코드를 이클립스상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서블릿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서블릿 코드를 이클립스에서 생성을 시킨 후 한번 보여드렸어요. 첫날 이 중고급 시간 때. 그리고 서블릿 코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 서블릿을 JSP라든가 다른 요청 URL, 즉 무슨 소리냐? 사용자가 이 URL을 호출하면 해당하는 서블릿이 실행되시오라고 매핑을, 요게 중요합니다. 요 매핑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서블릿에서 한 결과를 다시 뷰 쪽으로 넘겨요. 뷰. 그리고 그 뷰가 웹 브라우저에서 결과 확인하는, 즉 URL 매핑 방식을 씁니다. 저는 URL 매핑 방식. 하지만 또 다른 사용자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web.xml이라는 DD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디스크립션이라는 그 정의, XML 문서 정의를 DD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디스크립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미리 써놔요. 그러면은 web.xml이 언제 실행되냐면은 이 서비스가 제일 먼저 실행될 때 web.xml이 제일 먼저 읽어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서블릿을 다 등록시키는 거예요. 헬로 월드를 만들게 되고 URL이 뭐가 들어오면 hello.2가 들어오면 뭐가 실행되라? 헬로 월드라는 애가 실행되라. 이렇게 여기에서 매핑을 해버리는 거예요. 서블릿 매핑을. URL 패턴이 hello.2가 들어오면 뭐가 실행되라? 서블릿 헬로 월드라는 클래스가 직접 실행되시오. 왜? 이 hello.2가 실행되면 서블릿 테스트인 얘가 실행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실행되시오 라고 해놨어요. 근데 어느 방법이 더 좋냐라고 한다면 특별히 뭐 고칠 거 없으면 이전 버전을 쓰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즉 서블릿마다 매핑을 시키는 게 좋고, 만약에 자주 뭐 변경을 해야 된다면 여기 XML에 쭉 쓰는 거죠. 이렇게 쭉, 만약에 서블릿도 뭐 한 2개 만들 수도 있고 3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보통 하나의 서블릿에서 다 일처리를 해도 되지만, 일처리를 해도 됩니다. 구분자만 지어주면 되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서블릿이 한 2개, 3개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티셔츠 관련된 서블릿, 얘는 액세서리에 관련된 서블릿,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카테고리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도 틀리고 테이블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서블릿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블릿들을 이름을 변경하거나 뭐 하려면은 web.xml이라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 패턴이 들어오면 이 클래스가 실행되시오. 이 클래스 대신에 클래스명만 여기서 바꿔주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eb.xml을 써도 되고, 또 무슨 패턴을 써도 된다. 간단하게 서블릿 코드의 URL을 매핑시키는 방법을 써도 된다 라는 방법.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 방법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잘 안 바뀌어요. 서블릿은 무슨 클래스를 뭐 계속 바꾸겠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JSP가 바뀌는 거지 서블릿이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굳이 저는 이 방법을 택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왜? 이런 패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얘를 갖다 이거를 서블릿 매핑하는 걸 어노테이션 기능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걸 붙여줘야 되거든요. 이 어노테이션 기능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자바 7.0 이상, 그러니까 서블릿 7.0, 아니 서블릿이 아니라 JSP 7.0 이상 버전부터, 톰캣 7.0부터 지원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어노테이션을 좀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web.xml 방식은 그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굳이 저랑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소스를 뒤져보거나, 아니면 저희 카페 아시죠? 네이버에 있는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카페에서도 web.xml 치면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이 소스 제가 이거 다 PPT하고 한꺼번에 드리잖아요. 거기서 드래그해서 뭐 이거 타이핑을 굳이 안 하셔도 되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서블릿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서블릿을 왜 써야 되는지 이해에 관련된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번 시간은 여기 이해까지만 할게요. 서블릿 왜 이렇게 쓴다고요? 일단 중요한 거 왜 이렇게 쓴다고요? JSP 코드에서 뭘 분리하기 위해서? 자바 코드를. 그러면 정말 진짜 분리되나요? 네, 진짜 분리가 됩니다. 그 수업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되는 거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그러면 뭐가 좋다? 리뉴얼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JSP가 변형을 할 수 있게끔, 그게 리뉴얼이잖아요. 그래서 좋더라 요즘. 그래서 대부분 MVC 패턴을 쓰고, 알다시피 국가 프로젝트 정책상 스프링이라는 거를 쓰는데, 스프링도 다 이렇게 MVC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워주시면 되고, 안드로이드도요. 거의 안드로이드도 뭐 UI 따로 만들거든요. XML로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자바에서 그 XML에 선언한 뭐 이런 버튼 객체들 가지고 와서 자바에서 컨트롤러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뭐가 실행되죠. 그렇게 다 만들거든요. 요즘 패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컨트롤러 들어와서 DB 연결되고 뷰로 간다. 컨트롤러 다시 가서 컨트롤러가 뷰의 값을 전달해서 클라이언트로 간다. 만약에 DB 연결 안 하면 좀 깨끗이 지워서, 자, 깨끗이 지워서 만약에 DB가 온다. 그냥 컨트롤러에서 그냥 뷰 갔다가 그리고 다시 그냥 컨트롤러 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JSP에서 어떻게 돼요? JSP 왔다 다시 가는 거였지만 지금은 반드시 어디를 거친다? 컨트롤러를 거쳐서 간다 라는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서블릿을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어서 서블릿 안에 어노테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URL을 매핑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최신 버전에서만 됩니다. 뭐 예전 버전에 뭐 톰캣 3.0, 2.0 뭐 그런 예전 서블릿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최신 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패턴으로 최신 버전으로 할 거고요. 좀 편합니다. 굳이 왜? XML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편리합니다. 만약 이 방법이 궁금하시면 카페나 아니면 여기 소스 그대로 나와있잖아요. 얘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웹.xml에 저장시켜서 hello.do를 하면 헬로월드 클래스 호출되는 것처럼 하는 방법도 있더라라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서블릿을 진짜 헬로 월드를 찍는데 어떻게 찍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실제 동작 원리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